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BMW의 최고급 대형 세단 6세대 7 시리즈인데요. 세대가 지나한 만큼 다양한 장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어지간한 대형 전자제품을 타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운전의 편의성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7 시리즈가 쟁쟁한 타사의 대형 세단들을 맞이해서 어떤 경쟁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BMW에 따르면 6세대 7 시리즈는 가장 진보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은데요. 먼저 레이저 라이트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아직 상향등에만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최대 600m 앞까지 비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스처 컨트롤을 통해 손가락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손짓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체 곳곳에는 카본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을 확대 사용하고 부품의 경량화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130kg까지 감량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공차 중량은 2톤이 넘습니다. 개선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360도 카메라도 장착됐고요. 내비게이션의 경우 국내 업체의 데이터를 공급받으면서 구성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헤드램프가 그릴과 연결됐고 측면과 후면부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인상을 갖습니다. 실내도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소재는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뒷좌석에는 태블릿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인터넷은 기본이고 차량의 많은 설정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차량은 리무진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만족감도 충분합니다. 가격은 1억 4,160만원입니다. 같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벤츠 S클래스보다 낮고 아우디 A8보다 높은 가격인데요. 과연 주행 완성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3 시리즈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전면부 그릴이 조금 확대되어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점이고요. 반면 후면부는 나름대로 7 시리즈만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실내 분위기는 뭐 그렇게 신선한 맛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약간의 그런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신차다운 매력을 어필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적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 시리즈와 함께 여유롭게 달려보고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댐퍼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내는 만큼 거친 노면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분히 고급 대형 세단다운 모습인데요. 뒷좌석에서의 편안함은 물론 앞좌석에서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이 컴포트 셋업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각각의 모드는 컴포트를 중심으로 스포트 모드라든지 혹은 연비를 위한 에코 모드 총 4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모드는 사실 오토 모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댑티브 모드가 있는데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댐퍼라든지 차량의 움직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제어한다는 점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7 시리즈 그래도 한번 가볍게 달려봐야 되겠죠. 스포츠 모드에다 한번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고 DSC를 한번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변속기는 임의적으로 S 모드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패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최대한의 엔진 파워를 끌어내고 있을 때
아무래도 여유로운 그런 토크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채용된 만큼 여유로운 토크가 가장 장점인데요. 어떤 환경에서 주행을 해도 이런 여유로운 토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네, 사실 이 차의 경쟁 상대를 꼽자라면 아우디의 A8을 비롯해서 벤츠의 S클래스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게 될 텐데요. S클래스 블루텍과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속 능력에 있어서는 현재의 7 시리즈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50 블루텍의 경우가 이제 발진 가속 성능이 7초대를 마크했던 것에 반해서 현재 7 시리즈는 최대 6초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평균적으로는 6초대 중반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 능력은 6초대 초반이지만 평균적으로는 6초대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속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차량의 무게라든지 어떤 그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네요. 엔진은 6기통의 3리터 사양인데요. 사실 3리터 엔진은 BMW의 전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솔린 쪽이 조금 더 전문이긴 하지만 디젤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우선 정숙성 자체가 아이들 상태에서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디젤 특유의 그런 음색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반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벤츠 S350 블루텍과 비교를 한다면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은 S클래스 쪽이 낮지만 그래도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소폭 앞서거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더욱이 지금 이 7 시리즈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스티어링 휠을 잡고 돌릴 때의 만족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대형 세단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가 따르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사실 차체 사이즈만 해도 상당한데요. 이와 같은 차체를 핸들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3 시리즈를 비롯해서 5 시리즈와 비교를 하더라도 차체 사이즈만 크다고 느낄 뿐 실제는 운전에서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안정감까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다분히 대형 세단다운 그런 면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속주행 안정감은 정말이지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속도계에 찍히는 것과 비례해서 최소한 50km 정도, 40에서 50km 정도는 낮은 그 체감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S001이 사용됩니다. 어떤 그 그립 부분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능력을 가진 타이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세단과 어울려서 이런 성능을 뒷받침하면서도 차량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컴포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두루 소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성격과 이 타이어의 매칭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전륜에는 245mm, 후륜에는 275mm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 개에서의 그립 캐치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 현재 S001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기본적인 운동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베이스로 하는데요. 타이어 사이즈가 리어 쪽에 이제 큰 것이 들어간 만큼 어지간해서는 뒤쪽이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운전의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주행 안정감을 살리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맛에 있어서는 하위 모델들 대비 떨어지지만 이 차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부분, 특히나 안정감 부분에서 이점을 보인다는 점, 분명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대형급 차량인 만큼 자연스럽게 제동 성능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사실 브레이크는 소형차라고 해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치죠. 2톤을 넘어서는 이 차량의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당히 놀라운 것은 최단 거리를 35m대로 마크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도 36m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동 내고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었고 탑스피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한 힘으로 제동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이때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기본 어떤 셰시에 대한 이런 구성에는 상당히 알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약간의 컴포트 쪽에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BMW가 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셋업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때문에 조금은 밋밋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안정감 때문에 그런 밋밋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만큼은 조금 더 이 단단한 맛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다른 핸들링의 최고인 BMW다운 그런 좀 면모를 살려줘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7 시리즈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환경이라든지 주행 조건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크게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변속기에 대한 칭찬도 아끼고 싶지 않은데요. 거의 변속기의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절정에 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수동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S 모드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원하는 그런 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해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컴포트 모드에 있을 때도 운전자에게 편안한 이런 승차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기어비 역시도 마음에 들고요. 거기에 다양한 장비가 들어가 있다는 점 역시도 7 시리즈의 장점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 오디오의 볼륨 등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포르쉐가 이 부분을 상당히 비꼬았죠. 비꼰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물론 최신 모델이고 거기에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기술력을 부각하는 것도 좋지만 완성도라는 부분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크게 높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 보시는 것처럼 기능을 설정을 해두고 스티어링 휠에서 잠시 손을 놔봤는데요. 코너를 만나자마자 차량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 15초 정도 동안은 차량 스스로 제어를 해주고 이후에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기능이 해제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15초 이내에 스티어링 휠을 다시 잡았다가 다시 놨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주면 차가 계속적으로 운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확보된 환경 안에서만 잠시 시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은 반드시 두 손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설명할 때 이렇게 가끔 한 손을 놓긴 하는데 가능하면 두 손을 계속 잡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뒷좌석에서의 편의성 역시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델은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죠. 거기에 타블렛 형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또 별도로 이 암레스트 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공조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터치 패널을 사용한다는 것은 최근 트렌드인 만큼 어떤 편의성 부분에서 분명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거기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전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도 터치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 아이드라이브가 이 조작하는 것이 정말 귀찮았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조작할 때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현재는 이런 편의성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점이 좋고요. 무엇보다 내비게이션의 맵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BMW라고 했을 때 허접한 그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짜증이 상당히 많이 났었고 초기형의 경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도착했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1km 전에서 목적지 부근이라고 안내를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의 내비게이션 완성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차량의 기능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통합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BMW 7 시리즈 사실 디젤 모델을 통해서 이 차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고급차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가솔린 버전이기 때문인데요. 같은 이유로
조금 더 고급차다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가솔린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장거리 이슈로 인해서 연비를 필요로 하시는 소비자분들께는 역시나 이 730 LD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BMW 7 시리즈. 사실 디젤 모델을 탄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연비 때문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내주행 연비를 비롯해서 고속도로에서 연비 역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디젤을 택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최신 기능의 탑재를 통해서 타사 모델들과의 갭을 벌리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세대 7 시리즈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 이제 뒷좌석을 비롯해서 어떤 고급화된 분위기나 느낌에서는 그래도 S클래스 쪽이 약간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너 중심의 환경에선 7 시리즈가 조금 더 재미가 있고요. 오늘은 BMW의 최고급 대형 세단 6세대 7 시리즈를 만나봤습니다.